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부산 영도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부산 영도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제 친구랑 같이 겪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귀신도 무서운데 사람도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콜라보네, 이거. 근데 부산 영도가 저는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도 섬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네, 섬 같은 건 맞는데요. 네. 원래 이름은 절영도였어요. 아, 원래 이게 이름이구나. 뭐냐면 절자가 절대 하지 마라, 절단하다 할 때 그 절이거든요. 그리고 영이 그림자 영자 쓰는데 합치면은 그림자 잘리는 섬, 그림자가 사라지는 섬이잖아요. 귀신은 네. 그림자가 없잖아요. 엄마, 이름 자체가 무섭네, 좀. 네, 영도는 그렇고 부산이 좀 이런 이름이 많아요. 부산 상하구의 당리라는 곳도 무당이 사는 마을이라서 당리였거든요. 당림. 당리. 마을 리자 써서. 네. 그래요. 뭐 이름이야 사실 어느 지역 가보면 대충 지은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린이에요. 제 친구 중에 아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애고요. 얘랑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한 반이었고요. 엄마, 중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능 같은 거 칠 때 바쁘다가 이제 사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같은 반 이제 처음 되면서 초등학생 때 어디 행정부 선생님이었나? 누가 달려와가지고 자자를 데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자자가 울고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입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데려갔었는데 사실 제가 소망의 이유는 사실 잘 모르던 때였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얘랑 안 친했거든요. 얘는 진짜 조용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애였는데 저는 예능감이 넘치는 애였어요.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디로든 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애였거든요. 많이 나대고 다녔는데 한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반에 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인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드립에 참 능한 친구들이 많던데 네. 저희 때도 뭐 다르진 않았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엄청난 기철이 뺨치는 패드리퍼였어요. 근데 사실 패드립도 패드립인데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신 애한테 패드립을 쳐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혼이라는 애가 자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자가 댕기머리였는데 그걸 의자에 묶고 잡아당기고 네,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네. 자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선을 넘었어요. 좀 많이 넘었네. 네, 애미 없어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자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훈이라는 애가 좀 반에 약간 반일진 같은 애라서 아무도 못 덤비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걔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 확대범이어서 애가 좀 컸거든요. 네. 여자애가 그때 당시에 별명이 조폭마누라였으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체급도 컸고 제가 검도를 일찍이 해가지고 어깨가 배웠는데 훈이를 때린 거예요. 제가 훈이랑 싸움이 났어요. 둘이서 이렇게 치고받고 여자애들이 막 선생님 훈이랑 얘기랑 싸워요 이래가지고 막 선생님 데려와가지고 선생님이 뭐 애들 뭐가 찢었고 그만해 이랬는데도 막 서로 활키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애들을 겨우 잡아가지고 부모님 소환한 다음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훈이는 저한테 뭐라고는 하지도 못하고 이제 자자한테도 뭐라고 하지 못했는데 자자가 다음날 저희 때는 우유급식이 있었어요. 제티 갖고 온 애가 진짜 최고의 보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자가 제티를 한 통 엄청 큰 걸 딱 갖고 오더니 어제 고마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희는 이제 제티 아래에서 보험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친해졌었는데 그렇게 인연을 지켜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얘가 러시아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취직운이 정말 없었어요. 그냥 아이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다가 아버지 쪽에 좀 아시는 분 소개로 광주에 있는 여행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 상사가 진짜 완전히 좀 쓰레기였대요. 과장님이 좀 아닌 척 하면서 좀 말로 사용하면서 이제 여사원들 조금 약 올리고 약간 그랬는데 네. 이분이 대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뻐꾸송이 온다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뻐꾸송이가 그날 너무 심하게 이제 직원들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여사원들한테 막 너무 심하게 혼내고 좀 막 그래가지고 자다가 옆에 있는 언니한테 메신저로 저 오늘 뻐꾸송이 왜 저래요? 진짜 오늘따라 유난히 태양권 완전 빛나네. 진짜 머리 진짜 참기름 어제 짠 걸로 지금 뭐 두피 마사지 하고 왔니? 이러면서 막 그걸 쓴 걸 언니가 아니라 그걸 상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게 퇴사 사유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패기롭게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퇴사를 하게 되고 다시 부산으로 오거든요. 이제 사표 수리가 되면서 퇴직금이 딱 들어왔는데 야 나는 이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엄청 섹시한 여자다. 얘들아 모여 이래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중학교를 같이 나왔다 보니까 앞에 제가 말했던 사연들 중학생 친구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 모여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이제 놀고 막 그랬었는데 얘가 이제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현타가 좀 와가지고 내가 진짜로 해보고 있던 독립이라는 걸 하고 싶다. 네. 근데 이제 막상 독립을 막 하려니까 크게 자신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한 게 어디 가서 혼자 살아보면 어때? 이랬거든요. 광주에 있을 때도 사촌들이랑 살았다 보니까 네.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가 굳이 선택한 게 영도였어요. 영도에 있는 모텔 같은 데 가서 장기 투숙 할 테야 이렇게 됐어요. 할 때야. 근데 왜 하필 영도지? 근데 바다가 보이잖아 이랬는데 사실 위에 사시는 분들이 부산 사람들 창문 열면 진짜 바다 있는 줄 아시는 분은 아직 많으신데 벽뷰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딱히 바다는 없고 바다보다는 저희는 낙동강 끼고 살고 있고요. 바다는 조금 많이 멀어요. 네. 그래서 얘는 바다 보고 싶은 욕심에 영도를 선택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지가 선택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일주일만 일단 있어보기로 해요. 네. 근데 바다가 간 모텔이 좀 허름하다 못해서 여기가 여인숙 아니야 할 정도로 좀 퀄리티가 낮은 모텔인 거예요. 경계선에 있는 거구나. 여인숙과 모텔에. 네, 조금 안 좋은. 근데 있을 건 또 다 있는. 네. 근데 반겨주시는 사장님이 엄청 친절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장기 투숙 금액이 좀 많이 싸서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고 교통도 나쁘지 않았던 게 이제 선택하는데 가장 크게 좌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막 오니까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반겨주시고 이분은 그냥 키 주고 몇 번만 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엄청 친절하게 하시더니 사오빠 안에 안경 낀 저희 또래 남자애가 있었대요. 우리 알바생인데 내가 밤에 없고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저 친구한테 말하라고. 그리고 청소는 뭐 아침 몇 시에 뭐 이모님 오셔서 할 건데 사람 있으면 안 하고요. 뭐 카드키 놔두시면 카운터에 놔두시면 이모님 보내서 청소해드리겠다 뭐 그런 거 듣고 방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텔이 카드키잖아요. 그걸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바로 옆에 카드키 꽂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카드 끼우면은 전기랑 이런 거 딱 들어오고 이제 방에 불 켜지고 우리 자자가 젤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방에 젤리 종류별로 다 사온 거 우르르 꺼내가지고 야호 야호 하고 있다가 문득 소파 아래쪽에 동그란 뭐가 보여가지고 그것도 굳이 꺼냈대요. 네. 근데 동그란 제사 지낼 때 나무 그릇이 있더래요. 근데 우리 자자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 불길한 물건은 당장 방을 받고 아니면 당장 모텔을 받고 이럴 텐데 우리 자자는 좀 순진무구 그 자체라 가지고 그걸 또 귀여운 그릇이네 이러면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전용 젤리 그릇이야 이러면서 거기 젤리를 담아가지고 또 테이블 위에 아이고. 올려놨어요. 그렇게 와서 막 와 내가 일주일 동안 있을 나의 방이다 하면서 침대에 펄썩 누웠는데 이불이 조금 축축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오줌 싸거나 물 뿌린 그런 흥건한 축축이 아니라 누가 스프레이로 물을 촥촥 뿌린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들어온 축축함? 아, 날씨가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이런가 보다. 냄새도 맡아봤는데 약간 곰팡이 냄새처럼 콩콩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운터에 말하려고 방 안에 있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게 프론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전화기 사용법이 옆에 뭐 사장님이 직접 손글씨로 써놓은 게 있는데 뭐를 누르고 별표 누르면 카운터 연결이고 뭐 9번 누르고 어쩌고 뭘 누르면은 다른 사람이랑도 통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적혀 있더래요. 근데 좀 커멘트가 너무 헷갈려서 아무거나 처음에 눌려봤는데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더니 뭐 띵디디디띵디 이러면서 막 음악 소리 나오더니 누가 딱 받았는지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여보세요? 이렇게 지가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편에서 중장년 정도의 여성분 목소리가 들렸는데 왜? 이랬대요. 예? 뭐야 재수없어 왜 반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자자가 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망사 참 긍정적인 친구라서 이 반말이 경상도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모들이 왔어 앉아 뭐 줄까 돌비야 여기 불백 셋 약간 이런 느낌의 반말인가 싶어가지고 분노가 3초 만에 사그라들고 저기 여기 몇 호 장기 투숙객인데요 이불에서 뭔가 좀 냄새도 나고 추워서 그러는데 좀 갈아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알았다 이러고 그냥 냅다 끊어버리더래요. 저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재수없네 하고 이제 그냥 기다렸대요. 근데 1시간이 넘도록 이불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먼저 씻고 카운터 가서 직접 말해야겠다. 아줌마 싸가지 없을 때부터 좀 알아봤어야 됐는데 하면서 지가 이제 먼저 샤워하러 들어가고 한참 씻고 있는데 누가 모텔 객실 벨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막 띵동 소리가 나서 어쩌지 나 지금 비누칠 다 했는데? 그래서 화장실 문을 빼꼼 열고 현관 쪽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저 지금 씻고 있어서 나중에 와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벨을 누르더래요. 띵동 계속 눌러가지고 자다가 한 번 더 저 지금 비누칠해서요. 나중에 다시 와요. 이렇게 다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발로 엄청나게 문을 꽝하며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대요. 그래서 뭐야? 내가 이불을 안 받은 게 그렇게 큰 죄야? 아까 그 친절함은 다 어디 가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서 빨리 헹구고 전화기를 다시 들었대요. 근데 보통은 무서워서 저 같으면은 카운터 내려가가지고 어떻게든 쇼부를 볼 것 같았는데 이 친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마다 정말 긍정적인 데다가 어딘가 청순한 녀석이라서 막내. 예. 좀 맑아요. 독특한 친구라서 저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이불의 요정이 내 방문 참고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무섭진 않았었나 봐요. 카운터에 전화하니까 아까 그 친절한 사장님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전화 드려가지고 이불 바꿔달라고 했는데 여자 직원분이 바꿔주신다 해서 엄청 오래 있다가 올라오시긴 했는데 제가 씻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와달라니까 문도 발로 차고 갔어요. 1시간 전에 언제 전화하셨다고요? 지금이 8시잖아요. 한 6시 50분? 이때 전화하니까 여사장님? 여직원분이 받던데요? 지금 제가 3시간 넘게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전화 온 객실 없었는데요. 내선번호 몇 번 누르고 전화하셨어요? 맞는데? 저 진짜 전화했어요, 사장님. 이불 너무 더러워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는 전화 온 게 없고요. 저희 여사장이나 여성분들이 카운터를 보지는 않거든요.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계시는데 카운터를 안 보세요. 어쨌든 이거는 금방 바꿔드리겠습니다. 사람 보낼게요. 이러고 뭐지?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예. 10분도 안 돼가지고 청소 이모 오시더니 후다닥 바꿔주시고 해맑게 나가셔가지고 뭐라 더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못 봤나 보다, 좀 피곤했나 보다, 아니면 전화를 자기가 아무거나 눌렸으니까 좀 잘못 회선이 잡혔는데 상대가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답을 해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생각 안 하고 일찍 잠들기로 했대요. 근데 한참을 자는데 우리 자자는 수면등이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이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실리콘 수면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통통하게 생겼는데 이걸 터치를 하면 불이 꺼지고 켜져요. 네. 한참 잘 자는데 수면등을 누가 퉁 하고 터치해서 끄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수면등이 딱 꺼졌대요. 근데 애가 빛에 민감해가지고 팍 깼는데 수면등까지 마탱이가 갔나? 그래가지고 다시 켜고 누웠는데 또 텅 하면서 꺼지더래요. 아이씨 이러면서 수면등 뽑아버리고 자기 폰은 화면 안 꺼지는 모드로 해놓고 다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네. 근데 잠이 들락날락 할 때 밖에서 또각또각하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 잠들려고 하는데 누가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어지럽더니 자기 침대 위에 조그마한 여자애가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얘가 침대 위에 딱 앉아서 자기를 빤히 보고 있더래요. 누구야?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얘가 말할 때마다 약간 귀에 울리고 머리에 꽃이 든 듯이 들렸대요. 근데 얘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데 바깥에 빼딱꼬두 소리 들리나? 딱 이랬대요. 빼딱꼬두? 하일? 근데 니는 누군데? 그러니까 저거 현순이 아줌마거든? 언니 아니 현순이 아줌마 만났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현순이 아줌마가 누군데 니는 또 누군데? 이러면서 막 계속 그랬는데 주변을 보니까 TV장 앞에 하나, 소파 위에 하나, 테이블 앞에 하나, 현관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실루엣들이 막 흩어진 게 보여가지고 어머. 내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거야?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고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근데 분홍 친구가 가까이 오더니 언니야 니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여기는 누가 사는 집이라서 니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일주일 정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왔는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야 니가 저기에 우리 과자 챙겨놔가지고 그 아까 젤리 챙겨놨잖아요. 우리 과자 챙겨놔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은 언니야 지켜줄 수 있는데 그 뒤로는 현순이 아줌마한테 들킨다. 현순이 아줌마 알기 전에 버득토끼라. 그리고 여기서는 딱 2가지만 지켜라. 첫째는 현순이 아줌마 말 절대로 믿지 마라. 오. 저 아줌마는 남자인 척도 하고 여자인 척도 없어 잘한다. 2번째는 밤 10시 이후로 친구 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현순이 아줌마한테 들킨다.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해도 현순이 아줌마 듣고 온다 알겠지? 네 이제 그만 말한디 이러면서 정신을 딱 잃었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었대요. 예.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렇다 하게 가위 눌린 거 없이 일주일짝 되던 날에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2주 더 연장을 한 거예요. 장기 투숙을. 근데 그 이후로는 자꾸 밤마다 하이힐 소리 매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걷는 게 아니라 또딱또딱 이렇게 막 달리는 것처럼 좀 다급하게 들리고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냥 몸이 좀 안 움직이는 가위를 굉장히 자주 눌렀고요. 그러다가 한 2주째 되던 때에 이 자자가 씻고 누워가지고 애들이랑 카톡하고 인스타 좀 보다가 영도에 그 흰겨울 마을이라고 약간 부산의 산토리니 같은 곳이 있거든요. 오, 예. 여기가 진짜 유명하고 저도 조금 좋아하는 곳인데 제가 그때는 직장 생활하던 때라 가지고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마침 토요일이었고 자자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 흰여울 마을에 가게 돼요. 얘랑 막 인스타 유명 맛집 찻집 다 돌아다니는데 좀 신경 쓰이는 거 하나가 거의 수호신 할아버지가 파란 옷 입고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야, 그 위험한 거잖아요.
예, 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네. 수호신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흰 한복 같은 거 입고 있다가 제가 좀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직면하면은 파란 도포 입고 칼인지 부채인지 하는 거 좀 이렇게 들고 제 주변에 많이 맴도세요. 예. 근데 자자가 한눈판 사이에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제 지금 미친 하나가 작정하고 따라다니는데 제가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미친냐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딱 하나만 걸려라 다 죽이겠다 싶은 도끼를 가진 여자 형태의 누군가라는데 예. 얘가 장님에다가 팔도 없어가지고 못 찾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치 없는 것도 한 몫을 하는데 네. 그때 딱 이제 자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근데 리나 혹시 오늘 자고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자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니까 2주 정도 혼자 지내니까 좀 외롭다고 오늘 하루만 좀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걸즈 토크다 이러면서 신여울 마을에서 이제 좀 관광 좀 하다가 밥 먹고 술 먹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이미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자자가 술이 엄청 됐었는데 계속 이제 저한테 부축당하고 오면서 10시 넘어서는 문 열면 안 된다 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기겁을 했는데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 얘를 질질 끌고 야 너 몇 호야? 그러니까 몇 호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방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목도 너무 묵직하고 아픈 거예요. 오싹하고 짜릿한 느낌이 딱 목 뒤에서 싹 이게 척추를 타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빼고는 사실 다른 귀신이 잘 그런 걸 못해요. 근데 묵직하고 자시고 간에 저는 자자가 더 무거워가지고 일단 자자를 현관에 버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야 저 침대 밑에 한번 봐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일단 애를 좀 옮겨놓고 제가 침대 밑을 봤는데 술이 어느 정도 깬 자자가 뭐 찾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나대고 있고 좀 비켜봐봐 이러면서 저는 핸드폰 후레쉬 비춰가지고 침대 밑을 봤는데 침대 밑이 좁았어요. 남자가 주먹 쥐면은 딱 그 주먹 한 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 근데 저쪽에서 약간 옹졸한 나뭇가지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랬는데 자자가 갖고 온 우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긁어가지고 꺼냈어요. 근데 문제는 나뭇가지랑 같이 나온 게 우리 여자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미미 주주 인형, 그런 팔등신 마론 인형이라고 하죠. 그 인형이 팔이 없고요.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아놨는데 걔 몸에 이 나뭇가지가 막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형이 되게 가벼운데 엄청 묵직해요. 좀 많이 무겁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할아버지가 이거 예장나무다 이러는 거예요. 예장나무는 농나무라고도 아마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부산에 없거든요, 이 나무가. 농나무 자체가 이런 데서 자라기 좀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 귀신 쫓는 나무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흉물스러운 물건을 카운터에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텔에 이런 거 있으면은 일단 불쾌하니까 모텔 측 책임이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자자가 아니라 제가 카운터 가가지고 이거 뭐냐? 이런 게 왜 방에 막 있냐고 따졌어요. 근데 사장이 아니라 그 안경 알바애가 있었거든요. 남자애가. 근데 걔가 막 이렇게 당황을 하더니 사실 이게 알바가 잘못한 건 아니라도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막 제가 이런 거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더러워서 일 못하겠네. 씨뭐 괴뭐 이러면서 막 엄청 신경질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럼 사장 부르고 그냥 방 뺄게요. 방 뺍시다 이러면서 좀 싸움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자가 달려와가지고 리나 너무 그렇지만 이 친구가 뭘 알겠어 이러면서 막 저를 말려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수상한 물건이 있는 건 둘째 치고 바보 같은 내 친구 때문에 복장 뒤집힌 게 좀 크긴 했는데 자자가 막 저를 진정시키더니 미안해 그냥 내가 사장님 매일 아침에 오시거든. 아침에 오시면은
말하고 방 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저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길래 야, 너 그냥 지금 나랑 나가자. 짐 싸. 그냥 나가자. 막 그랬는데 예. 그 알바 친구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자기한테 좀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나가기가 좀 자기 입장에서는 힘들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하루만 자기랑 같이 좀 있어주면 내일 같이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방 빼는 거 보고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재수없는 알바놈을 뒤로 하고 진짜 그런 거는 대기 처리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괜히 짜증내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저 친구한테 화를 냈지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화가 막 났었어요. 물론 그 친구의 응대 태도에 화가 난 것도 있는데 네. 이게 화가 아니라 분노로 차오르더라고요. 더 화났구나. 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수상한 방에서 그래도 씻고 좀 분위기 좀 전환해보려고 예능 프로 재밌는 거 막 틀어놓고 억지로 좀 웃고 그랬는데 네. 잠이 살짝 오려고 하는 거예요. 졸다가 침대 안에 자자랑 같이 누워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바깥에 복도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쟤 또 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그때 순간적으로 보였던 게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어린아이 귀신들이 갑자기 방 안에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저희 할아버지 뒤로 숨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저게 뭔데 그러지 싶어가지고 제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현관문에 귀를 붙이고 흰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네. 흰소리가 이렇게 앞을 지나고 저희 현관을 지나서 복도 저 끝까지 멀리 가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나? 해가지고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 끝을 봤다가 제가 어지간하면 소리를 안 지르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멀리서 봤는데 완벽하게 보는 게 복도 끝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빨간 치마를 입고 있는 안경 알바생이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문도 못 닫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 귀신이 제 앞에 훅 나타나가지고 저를 약간 밀치듯이 안으로 확 밀어 넣으셔가지고 제가 문을 닫을 수가 있었어요. 자다가 왜 뭐야 이러는데 정신이 퍼뜩 들어와가지고 야 빨리 경찰 신고해 이래가지고 경찰이 결국 모텔까지 와가지고 그 안경 알바생도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복도 끝에서. 그래서 잡았어요. 검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자자가 들었던 매일 밤 들었던 하이힐 소리가 전부 다 이 안경 알바생이 힐 신고 돌아다니는 소리였고 경찰이 신분증 주세요 이러니까 얘가 또 치마 안에서 신분증 꺼내요. 치마 주머니 안에서. 이름이 뭐 알바생 이름이 김안경 씨면은 경찰이 김안경 씨? 이렇게 부르니까 남잔데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아닌데? 나 박현숙인데? 이러면서 깔깔 웃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모텔 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사건에 대해 들으시다가 내가 그 안경 알바 발견자라 가지고 같이 경찰서를 갔거든요. 진술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힘드신지 갑자기 담배 피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좀 저희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안경 알바가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 때 자기 아버지가 모텔을 하시니까 친구들이랑 여기 모여가지고 놀아도 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니까 허락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상한 강령구를 했었대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이상해졌다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애초에 그 모텔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여기가 아주 옛날에는 애장터로 쓰였던 땅인 것 같다. 여기 쑥도 엄청 많네. 애장터에는 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그 무당이 막 그러더래요. 예. 실제로 애장터에는 쑥이 진짜 크게 자라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가 죽은 줄도 모르는 애기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터인데 거기 이 안경 친구랑 기타 등등 자기 친구들이 강령술 한번 줄 잘 타가지고 미친 하나가 실려와가지고 그랬대요. 심지어 얘가 되게 위험하게 했던 게 어디서 구했는지는 몰라도 닭피를 써가지고 강령술을 하는 바람에
애가 완전히 진짜 맛이 갔는데 자꾸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하더니 좀 심하게는 생리대를 사와서 그걸 착용을 한다든지 어머, 좀 남자분들은 생리대 착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남자애가 자꾸 이걸 착용하고 다녀가지고 아래가 다 헐어버리고 좀 그랬다던가. 근데 무당이 얘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네. 근데 다행인 건 얘가 팔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막 따고 누굴 해코지는 당장 못 하는데 저희 팔 없다는 말 듣고 전 신할아버지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지금 건물 안에도 이게 완전 미친 애라서 아기 귀신들이 얘 때문에 도망 다니기가 바쁘다고. 그래서 제일 넓은 객실에 저 여자가 못 들어오게 비방을 좀 해놓고 이 방에는 무조건 젊은 여성으로만 받으라고 했대요. 아니면은 2명 이상의 여성 그룹으로만 된 친구들만 받으라고, 남자는 받지 말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람 없을 때 그 방 앞에만 소금 딱 놔줬다가 소금이 시커멓게 변하면 그날은 사람 받지 말라든지 뭐 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들이 이 방 후에는 좀 나아졌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반인처럼 돼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애가 계속 이상이 있고 이랬다 보니까 취업은 못했고 그냥 이제 자기가 알바로 쓰면서 좀 데리고 있으려고 거의 야간에 이제 뒀는데 야간에는 자기도 자러 들어가니까 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또 청소 아줌마들도 이제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얘가 잘 숨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대요. 그러고 다니는 건 꿈에도 몰랐다고 사장님이 우시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짐을 싸서 환불을 받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하다가 남포동 쪽에 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플로 택시를 불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신할아버지가 그 문제 모텔 바로 앞에서 택시 기다릴 때 너네 둘 다 양말 한쪽씩 벗어다가 저 위 집어던지고 아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살아야 되겠네 외치면서 차를 타래요. 따라오지 말라고. 예. 시키는 대로 하고 저희가 택시 타서 남포로 건너왔거든요. 그 이제 잡은 방에서 멍하니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둘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자자야 일단 우리 좀 자고 내일 얘기하고 하자 이러면서 둘이 누웠어요. 근데 자자가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은 처음인데 이상하게 뭔가 조금 슬프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슬픈데? 그러니까 내가 방에서 어린이 귀신들을 봤을 때 애들이 날 일주일 동안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기간만 안 눌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사장님이 차라리 몰랐으면 됐던 걸까? 그러면 모두가 행복했을까? 이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그런 얘기가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는 그날 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괜찮냐고 저를 계속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안경이 때문에 놀라서 문도 못 닫고 굳어 있을 때 저를 어떤 귀신이 밀어서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저를 네. 안으로 밀어주신 그분이더라고요. 아 그때는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자자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꿈에서 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자 돌아가신 어머니 같아가지고 아 지켜주러 오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저희 신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조건 없는 마음을 베풀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답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전에 그 문제 모텔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자한테. 네. 자자가 노트북에 쓰는 마우스를 두고 갔다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자가 괜찮다고 그거 그냥 버리지라고 저 가기 싫다고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침착하게 거부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딱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야 사장님 말하는데 뒤에 하이힐 소리 들린다. 그러고 저희 자자의 쓸데없는 홀로 속이는 막을 때입니다. 오, 그럼 알고 있는 거네. 그 그쵸. 사람도. 그쵸. 알고 계신 거였어요. 우와. 배신당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예. 제 작업실 친구들이랑 거길 한번 가봤는데 무슨 이상한 카페가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예 터우 자체가 없어졌어요. 오, 이건 진짜 무섭다. 그러면 확실히 린님은 그 알바생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귀신이 씌었다라고밖에 안 보였나 보네요. 저는 그랬어요. 린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어머, 진짜. 와, 소름 끼친다. 마지막에 또 소름 끼치네. 뒤에서 들리는 거. 저희 이제 그 남포동 한가운데 서가지고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강령술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래서. 강령술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뭔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귀신이 너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하게 살면 귀신도 돕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 나쁘게 살면 귀신이 해하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약간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도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고. 귀신도 안 잡아갈 놈.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 자, 오늘 린님께서 부산 영도에 있는 한 모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또 섬뜩하고 기괴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네, 기괴했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되어서 또 린님과 친구분께서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자, 오늘 린님 또 이런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린님은 역시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리고 뭔가 무서운 이야기고 귀신에 관련된 좀 큰 이야기이기도 한데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워낙 오래 또 귀신을 많이 봐왔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당이 아니냐 이러시는데 무당이 아니세요. 귀신은 보되 소우력만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무당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린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있으니까 한 번쯤 꼭 찾아서 처음 이야기부터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